퇴직금 4억이 사라졌습니다. 퇴직하고 통장에 있던 돈이 단 2년 만에 평생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제 통장에 남은 건 고작 2천만 원뿐.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죠? 이 돈으로 살아가기에는 절대 불가능한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날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퇴직하시는 축하 자리인데 나오실 수 있죠? 우리 팀 오늘 저녁 7시에 그곳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부장님께서 꼭 참석하시라고 하시네요. 참석 가능하시죠?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거절을 하지 못한 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자신에게 솔직했어야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은퇴 후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후회만 남습니다. 66세, 그때부터 시작된 제 실수들로 제 삶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거든요. 빠지지 않고 매주 나가는 술자리, 한 달에 서너 번씩 있는 경조사, 이제 시간도 많은데 친구들 만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모임들이 제 통장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퇴직한 선배가 들려준 확실한 재테크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죠. 원금은 완벽하게 보장되고 연 수익률이 200%야. 쉽게 오지 않은 기회야. 지금이 기회다니까. 두 눈에 꽁깍지가 휘었던 걸까요? 투자한 2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업체는 폐업 상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6세 이후에 제가 빠진 위험한 덫은 이것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특히 65을 넘기신 분들께 당부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겪은 뼈아픈 실수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제가 당했던 치명적인 너틀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가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노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다가 빠지게 되는 5가지 치명적인 덫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덫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피해야 할 치명적인 덫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인간관계의 덫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함정이죠. 김 부장님, 이제 시간 많으시잖아요? 다음 주에 있는 동창회에도 오셔야죠. 이번에 아들 결혼하는데 부장님도 꼭 와주세요. 우리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요. 시간도 많은데 뭐. 퇴직하고 나니 이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평생 일만 하면서 못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매주 나가는 친구 모임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최소 5만 원, 한 달이면 20만 원이 훌쩍 넘었죠. 거기에 동창회비, 경조사비, 이런 지출이 매달 반복되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가 인간관계 유지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이 정도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가면 누군가는 꼭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확실한 투자가 제 퇴직금 2억을 날려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모임들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느껴지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즐거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친구들 중에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던 김 과장. 그리고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꼭 안부 전화를 해주는 최 선배. 나머지 수십 명의 친구들은 제가 어려워지자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하셨나요? 아니면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임에서 나오는 순간 불편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담되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 젊었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6세 이후의 인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첫 번째 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 노후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덫은 더욱 치명적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덫은 제가 가장 크게 당한 욕심의 덫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은퇴한 선배가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코인이 대세야. 내가 아는 후배가 이런 정보를 줬는데 6개월 만에 5배가 됐다더라고. 원금도 보장된대. 지금이 기회라니까.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 수익률 200%의 고배당 투자. 6개월이면 2배를 벌 수 있는 기회야. 이대로는 노후가 불안한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다음 날 은행에서 2억을 인출했습니다. 아내는 극구 말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은 돈 버는 것도 몰라서 그래라며 큰 소리쳤던 게 아직도 가슴에 걸립니다. 투자 설명회장. 그곳은 저 같은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대박을 꿈꾸고 있었죠. 원금이 보장됩니다. 매달 확실한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첫 달부터 400만 원의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게 마지막 수익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개월 차부터 수익금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잠시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곧 정상화됩니다. 3개월 차에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수십 명의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66세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대박이라는 말에 눈이 멀면 그건 바로 쪽박이 된다는 걸.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할 시간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을 노리는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심리를 노리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인생 역전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들, 이제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마지막 돈이라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덫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무서운 함정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덫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건강의 덫입니다. 퇴직 후 저는 내일 아침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나가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곤 했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쉴 때도 됐지 하면서요. 아침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점심은 근처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저녁은 또 라면이나 냉동식품. 문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밥하기도 귀찮은데 라면이면 충분하지 뭐. 이 나이에 뭘 영양가를 따져. 배부르면 됐지. 채소는 비싸기만 하고 그냥 김치나 먹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몸은 살이 쪄 있었죠. 바지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당뇨병 초기 증상입니다. 혈압도 높으시네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 식습관이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라면, 떡볶이, 냉동식품, 전부 탄수화물 덩어리였죠.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고 신선한 채소는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5년 안에 큰 병원 신세 지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 말씀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사는 노인분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밥하기 귀찮아서, 혼자 먹기 뭐해서, 이 나이에 뭘.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미 많은 분들이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얼마나 있나요? 이제 제 냉장고에는 항상 달걀이 있습니다. 토마토, 오이, 시금치, 계절 채소들도 빠지지 않고요. 비싸도 생선은 일주일에 2번은 꼭 먹으려 노력합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모두 소용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의 덫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덫이었죠. 네 번째 덫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의 덫입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시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퇴직하고 나서 저는 자주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을 모르지. 처음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식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손주들이 오면 제 입이 더 바빠졌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요즘 애들은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아.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다가 가려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민준이가 요새 할아버지 댁에 오는 걸 좀 불편해한다고 하네요.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가 저를 피한다고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무서워한대요. 매번 공부 얘기만 하시고 잔소리도 많으시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제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었죠.
아버님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싫어서 점점 발걸음이 멀어졌던 기억. 그리고 지금 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갈 때는 관심이고 사랑인데 상대방 귀에 들어갈 때는 잔소리가 됐고 간섭이 되더군요. 이제는 달라지려 노력합니다. 손주들이 올 때 그저 안아주고 칭찬해 주려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면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가족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와서 안기고 며느리가 살며시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말을 줄이자 오히려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입을 다물자 가족의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당신의 말이 가족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내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이것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마지막 5번째 덫이었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 덫은 제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움직임의 덫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매일 늦잠을 자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아주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르신,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걷고 계단 오르내리고 적어도 하루에 5,000보는 걸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는 침대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식탁으로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만보기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더군요. 하루 평균 800보, 집 앞 슈퍼 다녀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년 우리 몸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낮에는 집 주변 한 바퀴, 저녁에는 다시 스트레칭.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혼자 걸었는데 이제는 함께 걷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어르신,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우울한 기분도 줄어들었어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 보세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움직여 보세요.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지 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움직여야 한다. 이게 진짜 건강한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5가지 덫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의 덫, 욕심의 덫, 건강의 덫, 말의 덫, 그리고 움직임의 덫.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덫들은 우리의 노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덫들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퇴직금 4억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지 않으니 돈도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진짜 친구 2-3명과 가끔 만나 차 한잔 나누는 것, 그게 더 행복하더군요. 투자. 이제는 그런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대신 통장 잔고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이 돈이면 충분해.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보기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이제는 제가 아내에게 된장찌개도 끓여준답니다. 말수도 줄었죠. 대신 귀는 더 커졌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네요. 그리고 매일 아침 꼭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는 제 하루의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66세,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 든 사람이 뭘. 이런 생각들, 이제는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을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오늘은 손주에게 전화 한 통, 내일은 아내와 장보기, 모레는 공원 한 바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긴 시간 이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가 덫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아내와 약속한 산책 시간이 되어 이만 인사드려야겠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 4억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던 날,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이 오히려 제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부터 듭니다. 창밖의 새소리에도 아내의 숨소리에도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노후의 덫에 걸려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욕심의 덫에 발목 잡혀 계신가요? 건강과 운동을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후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가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